노후는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노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팔자가 좋다. 나는 원래 노후 복이 없는 사람이다. 노후는 타고나는 거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어떤 분은 80대가 되어도 얼굴이 편안하고 어떤 분은 60대부터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이 있고 어떤 분은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이 차이는 운도 성격도 집안도 아닙니다. 노후를 대하는 구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상팔자 노후란 아무 걱정 없는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병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팔자 노후란 문제가 생겨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걱정이 와도 그래,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어떤 사람의 노후는 이렇게 편안한가? 상팔자인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 비밀을 거창한 이론 없이, 의학 용어 없이 생활 언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편안한 이유,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은 이유, 몸이 늙어가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이 나이에도 바꿀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노후는 팔자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구나. 지금부터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10가지 특징, 차분히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왜 어떤 노후는 편안하고 어떤 노후는 버거운가? 노후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감당력입니다. 여러분, 노후가 힘든 분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십니다. 큰 병은 없는데도 늘 불안하다. 돈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하루가 길고 자꾸 걱정이 앞선다. 이 말 속에 노후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건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도 회복되고 실수해도 다시 벌 수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다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다릅니다. 체력도 돈도 관계도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라도 노후에는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일찍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문제를 만들지 말자. 문제가 생겨도 버틸 수 있게 준비하자. 반면 노후가 버거운 사람들은 젊을 때 방식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무리해서 돈을 쓰고 참고 억지로 사람을 만나고 몸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이 차이가 10년, 20년 뒤 노후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상팔자인 노후를 사는 사람들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1. 내 생활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2. 내 몸 상태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가? 3. 내 감정을 내가 진정시킬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가능하면 노후는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이 많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은 성공담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노후를 버겁게 만들지 않는 생활 방식, 그 아주 현실적인 선택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는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특징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 돈의 문제부터입니다. 1. 돈의 크기보다 흐름을 관리한다. 노후를 망치는 건 가난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여러분, 노후가 힘든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어서요. 연금이 적어서요. 벌이가 끊겨서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서 불안한 겁니다. 상팔자인 노후를 사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질문에 바로 답합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고정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이 상태로 몇 년은 버틸 수 있습니까? 액수가 크지 않아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노후가 버거운 분들은 통장에 돈이 있어도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줄어들지 모르고 갑자기 병원비가 나올 것 같고 누가 손 벌릴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은 돈의 액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데서 나옵니다. 상팔자인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다룹니다. 첫째, 생활비 통장과 다른 돈을 분리합니다. 생활비 통장은 이 돈으로 한 달을 산다는 기준입니다. 잔액을 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큰 돈을 한 번에 쓰지 않습니다. 가전, 가구, 경조사, 여행, 이런 지출을 지금 안 해도 되는가? 한 번 더 묻습니다. 노후에는 편리함보다 회복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이 뭐라 하겠어. 이 생각이 노후 통장을 가장 빨리 갉아먹습니다. 상팔자인 사람은 남의 시선보다 자기 통장 잔액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노후에 돈이 주는 가장 큰 힘은 풍요가 아닙니다. 안정감입니다. 오늘 병원비가 나와도 그래도 괜찮다. 한 달이 길어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마음이 있으면 노후는 버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이겁니다. 노후에는 돈을 늘리는 것보다 돈의 흐름을 잡는 게 먼저다. 이 한 가지만 바뀌어도 노후의 불안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두 번째 특징은 돈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한 이야기, 바로 건강의 구조입니다. 이 건강을 운동이 아니라 생활 리듬으로 관리한다. 노후 건강은 노력보다 반복입니다. 여러분, 노후가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니라 몸의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운동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남들보다 열심히 걸었는데 왜 더 아플까? 이 질문에는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노후의 건강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같은 패턴을 유지했느냐로 결정됩니다. 상팔자인 노후를 사는 분들은 대단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이 놀라지 않게 삽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밖으로 나가고, 비슷한 시간에 밥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노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노후에 몸이 급격히 무너지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는 무리해서 움직이고, 하루는 거의 안 움직이고, 잠드는 시간, 먹는 시간이 들쭉날쭉합니다. 몸은 이 불규칙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병보다 먼저 기력이 빠지고 다리가 약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상팔자인 사람들은 운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땀이 나는 게 운동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게 운동이다.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같은 시간에 걷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했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몸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해야지. 아닙니다. 노후에는 몸이 안 무너질 만큼만 계속해야 합니다. 무너진 뒤에 시작하는 건 항상 두 배로 힘듭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정하셔도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간다. 10분만 움직인다. 비 오는 날도 집 안에서라도 한다.
이것만 지켜도 몸은 여러분 편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이겁니다. 노후 건강은 운동이 아니라 생활 리듬의 결과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세 번째 특징은 몸보다 더 오래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을 정리하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 사람을 정리할 줄 안다. 노후에는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가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을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주변에 남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외로움의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지쳐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팔자인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늘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 말 한마디로 하루 기분을 망치는 사람, 이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후에는 사람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게 더 위험합니다. 상팔자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불편한 관계는 나중엔 더 불편해진다. 이분들은 관계를 정리할 때 싸우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 횟수를 줄이고 감정을 쏟지 않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반대로 노후가 버거운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오래 알던 사람인데 이 나이에 새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하지만 오래 알았다고 해서 지금도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노후에는 과거보다 현재의 나가 더 중요합니다. 상팔자인 사람들은 관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웃으며 만나는 사람, 말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이런 관계만 남깁니다. 사람 수는 줄어도 마음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노후의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은 이겁니다. 노후에는 사람을 늘리는 용기보다 사람을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네 번째 특징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주제, 자식과의 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의외로 자식입니다. 자식이 잘 안 풀려서 걱정이다. 연락이 뜸해서 서운하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모를까? 이 말 속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상팔자인 노후를 사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이 인생은 저 아이 몫이고 내 인생은 이제 내 몫이다. 이 생각이 부모도 살리고 자식도 살립니다. 노후가 버거운 부모님들을 보면 자식에게서 이런 걸 기대합니다. 자주 연락해 주길, 내 마음을 알아주길, 나중에 돌봐주길.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싫어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버거워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팔자인 부모님들은 이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섭섭해도 표현하지 않고 서운해도 마음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너 잘 살고 있으면 됐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팔자인 부모님들은 자식 앞에서 자기 삶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잘 지내고 있으면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이 태도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안도감을 줍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기대를 걸면 노후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믿음을 주면 노후는 안정됩니다. 나는 괜찮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있다. 이 메시지가 자식과 부모 사이에 가장 건강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이겁니다. 노후에 자식을 기대지 않으면 자식과의 관계는 더 오래간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다섯 번째 특징은 노후의 정신을 붙잡아주는 핵심, 하루를 버티게 하는 이유, 즉,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5.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노후는 시간이 많아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후가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이런 때입니다. 오늘 하루 뭘 했는지 모르겠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딱히 할 일이 없다. 이때부터 노후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상팔자인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루에 정해진 할 일이 있습니다. 대단한 목표가 아닙니다. 아침에 화분에 물 주기, 같은 시간에 동네 한 바퀴 돌기, 뉴스 한 꼭지 읽고 생각 정리하기, 손주에게 안부 메시지 보내기, 저녁에 일기 한 줄 쓰기, 이런 사소한 일이 하루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노후가 버거운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이제 쉴 때도 됐지. 하지만 문제는 쉰다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몸보다 먼저 의욕이 늙습니다. 상팔자인 사람들은 쉼과 방치를 구분합니다. 쉬되 완전히 놓지 않고 느리되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라도 오늘은 이걸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남깁니다. 이 한 문장이 노후의 정신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빨리 늙는 순간은 몸이 아플 때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상팔자인 노후를 사는 분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대합니다. 오늘도 내가 할 몫이 있다. 아직 내 자리는 남아있다. 이 생각이 노후를 지탱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딱 하나만 권해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작은 일 하나를 정하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빠져도 다음날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이겁니다. 노후를 살리는 건 큰 계획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역할이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여섯 번째 특징은 노후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원인, 비교를 끊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 비교를 의식적으로 끊는다. 노후의 불행은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노후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를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이런 순간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은 뒤입니다. 누구는 연금이 2배라더라. 누구는 아직도 사업을 한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다 잘 됐다더라. 이 말을 듣고 나면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상팔자인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비교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비교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계속 허용할 때 습관이 됩니다. 이분들은 그 습관을 의식적으로 끊습니다. 노후가 버거운 분들의 공통점은 비교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건강, 자식, 집, 과거의 성취, 끝이 없습니다. 비교의 문제는 이길 수도 끝낼 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상팔자인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 삶이 나에게 맞다. 이 기준이 있으면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후에는 더 가질수록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덜 흔들릴수록 편해집니다. 상팔자인 노후는 남보다 앞서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속도를 아는 삶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은 이겁니다. 노후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일곱 번째 특징은 노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 몸보다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7. 몸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돌본다. 노후에는 아픈 몸보다 지친 마음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노후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몸부터 떠올리시죠?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불편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팔자인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립니다. 괜히 짜증이 늘고 잠이 잘 안 오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이걸 성격 문제라고 넘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피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노후가 버거운 분들은 이 신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원래 예민해졌나 보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그래서 참고 버팁니다. 하지만 마음은 참는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팔자인 사람들은 마음을 이렇게 관리합니다. 첫째, 기분이 안 좋을 땐 쉬어도 된다고 허락합니다. 괜히 사람 만나지 않고 괜히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다. 이 말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먼저 합니다. 셋째, 마음을 회복시키는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히 걷기, 따뜻한 차 한 잔, 음악 한 곡, 짧은 낮잠. 이런 작고 확실한 회복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는 몸이 아프면 주변에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상팔자인 노후를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마음을 가장 먼저 챙깁니다.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이겁니다. 노후에는 몸을 챙기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여덟 번째 특징은 노후를 가볍게 만드는 결정적인 선택, 체면보다 편안함을 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8. 체면보다 편안함을 선택한다. 노후에는 멋보다 회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후에 몸과 마음을 가장 빨리 지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외로 체면입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람들 보는데 이렇게는 못하지. 괜히 빠지면 욕먹을 것 같아서 이 생각들이 노후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상팔자인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이 선택을 다르게 합니다. 남의 시선보다 자기 몸의 반응을 먼저 봅니다. 불편한 옷이면 안 입고, 피곤하면 모임을 줄이고, 하기 싫은 말은 굳이 하지 않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노후의 지혜입니다. 노후가 버거운 분들은 몸이 이미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봐야지. 괜히 빠지면 말이 나올까봐. 하지만 한 번 무너진 몸은 체면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팔자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보여주기보다 버틸 수 있어야 할 때다. 그래서 모임도 줄이고 약속도 선별하고 하루 일정을 여유 있게 잡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품격은 비싼 옷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무리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고, 다음 날까지 기운이 남아 있다면 그게 진짜 품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은 이겁니다. 노후에는 체면을 지키려다 몸을 잃지 말자. 다음으로 이야기할 아홉 번째 특징은 많은 분들이 피하지만 상팔자인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담담히 마주하는 주제,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9. 죽음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오늘을 가볍게 삽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불편한 이야기, 아마도 이 주제일 겁니다. 죽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피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기운 빠지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지만 상팔자인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생각해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노후가 버거운 분들을 보면 죽음이 늘 두려움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피하고 덮어둡니다. 물건 정리도 미루고 관계 정리도 미루고 하고 싶은 말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상팔자인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대합니다. 언젠가는 온다. 그래서 지금을 정리한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삽니다. 이분들은 미리 준비합니다. 안 쓰는 물건을 줄이고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에게 전할 말을 천천히 남깁니다. 이 준비는 죽음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삶의 짐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했다고 해서 삶이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가 더 또렷해집니다. 이 정도면 됐다. 오늘도 괜찮았다. 이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상팔자인 노후를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할 게 있으니 오늘이 편하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용기가 노후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이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에 쫓기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노후를 상팔자로 만드는 결정적인 마지막 특징.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태도. 10. 지금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노후를 가르는 건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 이제 와서 소용없다. 다 지나간 일이다. 이 말이 노후를 가장 빨리 굳게 만듭니다. 상팔자인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지.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 이 태도가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이분들은 큰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걸 바꿉니다. 잠드는 시간 30분 앞당기기, 하루 10분 걷기, 안 보던 사람 한 명 정리하기, 괜히 비교하던 생각 멈추기. 이 작은 변화들이 노후를 천천히 살립니다. 여러분, 노후는 다시 젊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몸은 늙어도 태도는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팔자인 노후란 완벽한 인생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해도 버틸 수 있고, 조금 아파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조금 외로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클로징. 노후는 팔자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이 10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중 여러분께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돈의 흐름을 정리하든, 하루 할 일 하나를 만들든, 비교를 멈추든, 마음을 먼저 쉬게 하든, 하나만 바뀌어도 노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결정난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도 선택 중인 삶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